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토론평가의 달인 배승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토달 배승희 변호사. 경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토론의 달인이 아니고요. 네. 토론평가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평가의 달인입니다. 경선평가의 달인. 네. 자, 룰이 나왔죠? 예, 룰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룰의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데 네. 국민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50%나. 예. 50대 50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 목숨을 거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지금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에 상당히 그 기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한쪽이 크게 양보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윤석열이 양보한 거죠, 결국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지선다형 한 문장으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보는 거는 홍준표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후보 측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한테 과연 100% 유리한 것이냐? 또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요. 네. 여론조사 이 문항이 이렇습니다. 네. 1대1 가상 대결로 본선 경쟁력을 물어보겠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께서는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서 1번 질문이 그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사실상. 네. 그러면서 사지선다형으로 네.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본선 경쟁력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본선 경쟁력으로 최근에 물어봐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살펴보면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바로 그 뉴데일리 여론조사입니다. 네. 뉴데일리가 10월 20일부터 23일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물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당선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서 똑같이 거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야, 비슷하네요. 네. 1위는 윤석열 35.8%. 예. 2위는 홍준표 29.4%.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말대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꼭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한쪽 후보가 통 크게 양보한 후보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양보한 후보가 좀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토론평가의 달인이 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그 양보는, 애초에 양보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원하던 거는 이제 4개로 물어보라는 거였고. 질문이 4개였죠. 질문이 4개. 그 다음에 홍준표와 유승민은 지금 같은 방식을 원한 거고. 근데 그렇죠. 그거 받아들여진 걸 보면은 이제 홍준표의 손을 들어준 건데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또 쿨하게 또 뭐라 그럴까 인정하고 그대로 뭐 딴지 안 걸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지선다형의 질문의 가장 맹점은요. 네. 이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분들이 네. 4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렇지. 4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왜 무응답 같은 게 나오잖아요. 기권 같은 게. 그렇죠. 기타 이런 게. 모른다. 네, 뭐 이런 모른다. 경우에 이런 거. 예.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볼 거냐? 아니면은 또 이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100%로 해서 이거를 환산을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의 맹점이 이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른 무응답을 하신 분들이 네. 그래도 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네. 그랬을 때 뭐 윤석열, 홍준표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예, 이 윤석열, 홍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첫 질문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니고 2차로 걸러지는 분들은 약간 중도 아니면 민주당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그쪽
그쪽에 유리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근데 만약에 지금 여론이 뭐 원희룡 후보가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 하신 분들은 원희룡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한 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좀 홍준표 후보께서 너무 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좀 집착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더 집착남. 크게 하셔도 되잖아요. 예. 그러네. 본인께서 뭐 페이스북 보니까 양자 대결도 이기고 뭐 1대1 대결도 이긴다. 네.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글도 쓰셨던데, 뭐 그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뭐 집착을 하고 뭐 중대 결심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미스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이 문항으로 결정한 거는 홍준표 후보의 중대 결심하겠다 으름장에 조금 통했다 이렇게요. 그게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네. 지금 유승민 후보의 입장이 약간 홍준표 후보랑 같이 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또 이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그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김기현 원내대표도 중심을 못 잡고 여기서 이준석 대표와 개를 같이 하면서 뭐 전례가 없는 여론조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자기 입장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기류가 홍준표 쪽으로 기류가 흘렀었네요. 공정한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질문을 하나만 물어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질문을 대답하는 분들이 민주당 극 지지층일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역선택.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정권 유지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권 유지를 원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넣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권 유지하고 싶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100번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쪽 절대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 정권 유지를 원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끊어버려야죠 그냥. 저는 안녕히 계십시오 끊어야죠. 그렇지. 그거를 좀 넣어야지만이 이 여론조사 사지 선다형의 그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요. 저는 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 캠프 관계자들이 상당히 그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좀 디테일한 것들이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좀 조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주장한다고 해서 맥힐까요? 지금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벌써 정했는데 안 맥히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해줘야지만이 이게 언론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게 좀 버티는 게 있어야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런 점에서 버텨서 이렇게 가야 된다. 만약에요, 여기서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국민의힘에 누가 영입돼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보쌈당해서 다 그냥 멍석말이 당하는데 들어올 때만 비단 주머니 3개인데 나중에 보니까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멍석말이에. 아니 이번에요. 이 대통령 후보로 영입되신 분들 중에 잊혀진 분들 계신데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호남에 그 지역 기반을 두고 상당히 그 DJ표를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분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준석 대표 뭐 딴 데 가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 모셔와놓고 한 게 뭡니까? 1차 컷오프였어요. 맞아요.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호남 분들이? 그리고 최재형 후보 보세요. 물론 뭐 최재형 후보 본인이 뭐 입당을 했다고 하지만은 입당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막 입당 원서를 핸드폰으로 하니 많이 해가면서 그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 얼마나 그 환영식을 크게 했습니까? 그러더니 완전히 멍석말이 했잖아요. 완전 뭐 그렇게 가버리셨죠. 그리고 제발 들어오라. 홍준표 후보도 들어와라. 유승민 후보도 들어와라. 이준석 대표도 들어와라 해놓고는 들어왔더니 막 때리고. 그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그리고 지금은 완전 내쫓을 기세로 뭐 여론조사 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네. 국민의힘에 누가 영입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거는요, 앞으로 이 국민의힘이 다음 어떤 그 정치 계승할 이런 사람들을 키우지 못한다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양보를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국민의힘에서 뭐 후보가 결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제3지대하고 단일화가 또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혁명당이라든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든가 김동연도 뭐 신당 창당했고 그 제3지대에 있는 분들도 이제 나중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경선을 지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제3지대 단일화 과정도 껄끄러지 못할 이제 깨끗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티하게 하느냐 이거죠. 네. 두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디 나가면은 뭐 이길 가능성이 지금 5%로 진다. 5% 필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5%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뭐 질 것이다. 네. 뭐 김종인 대표한테는 뭐 70% 이긴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얘기 하지 마시라. 내가 전화를 하겠다 하면서 지금 뭐 국민의힘은 진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제3지대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해야죠. 당연하지. 같이 합칠 생각을 해야지. 진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심지어 김동연의 그 신당 창당하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더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거기 갈 곳이 아니고요. 라디오 방송 나올 때가 아니고요. 네. 당장 청와대 앞에 가서 이재명 특검 해달라. 안 그러니까. 하면 나 여기서 머리 깎고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가 있어야 돼요. 라디오 나올 때입니까 지금? 그러게. 어디 가서 도보투쟁하면서 그거 들고 막 웃으면서 얘기할 때냐고요. 그러게. 거기다 제3지대 창당까지 간다? 야당에는 그 장성민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야당 권력 말려 청생 누릴 겁니까? 예, 그거 작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야당 권력 누리려는 그런 거.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철수 대표 심기 건들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얼마나 그 모진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안철수 대표가 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결심을 하니까 네. 거기다 대고 또 뭐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야, 누구 악담을 약 올리는 퍼보니까 겁니까? 그건 단일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악담을 퍼버서 아주. 그러니까 네. 이게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5%로 지겠다. 지금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목표를. 그래서 참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네. 대표 되기 전에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네.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난 지구를 떠나겠다. 네. 지금 이 일환에 있어서 네. 이 뭐 유승민 후보가 안 되면은 아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안철수와의 이 단일화도 물 건너 가게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이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게 심각하네요. 아이 참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도 예. 저희가 뭐 희망을 갖는 거는요. 네. 이렇게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이 네. 한 사람을 공격할 때는 네. 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네. 대부분 다 동정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 네거티브를 하면은 굉장히 네. 그때는 세고 이기는 것 같지만 맞아요. 실제로 그 네거티브를 당하는 쪽에 더 표가 쏠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어디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요. 반응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심지어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네.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한번 보려고 이게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기 그거 좀 비슷하게 지금 가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있으면은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네. 당대표는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이제 끝이시죠. 예. 예, 그 뭐 유승민 후보나 그 이준석 대표가 제발 그 뭐랄까요, 이 윤석열 후보 누가 후보가 됐던 간에 그거 뭐 홍준표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네. 유승민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판을 깨는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예. 그 예전에 그 총선 때도 유승민 후보가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황교안 대표 무슨 얘기하면은 뒤에다 대고 어떻게 저런 말 하냐고 하면서 그 총선 때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부 총질하고. 본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네. 설마 그런다 한다면
네. 이제는 그 정치적으로 네. 설 곳이 없어지지 그럼, 않을까.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이번, 해봅니다. 이번으로 유승민은 이제 정치 생명 이번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토론 평가의 달인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모 평가는 제가 달인인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배승희 네. 변호사였습니다. 네. 아, 이거 국민의힘 여론조사 이제 문항이 결정됐다는데요. 아주 오만방자하게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지금 자기들 다 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 국민혁명당 당원이 핵심 당원이 300만이 넘었었어요. 거기서 또 김경재 후보가 선출됐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또 아직 있고요. 안철수가 또 대권 선언했어요. 안철수는 국민의힘 이준석이 등등의 배신감을 아주 느끼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김동연이 신당 창당했기 때문에 제3지대 물결 이거 간단히 보고는 안 됩니다. 이걸 그리고 자기들이 양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큰 집이니까 뭐 들어오든 말든 하라 하면은요. 제3지대에서만 아름다운 단일화가 제3지대에서 꿈틀대면 다시 말해서 김경재, 안철수, 김동연 셋이서 뭔가 그 경선룰을 멋있게 해가지고선 거기서 누가 한 사람이 올라오면은요. 아, 이거 국민들 모릅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또 몰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쪽에 실망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이제 뭐 유승민, 홍준표 이쪽으로 해서 룰을 정하고 이런 게 당 지도부의 색깔이고 그걸 공공연히 들이대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름다운 경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섣부른 생각이지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 방향으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11월 5일 날요. 약간의 소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게 조심스러운 예측이에요. 조금 지금 돌아가는 게 조금은 이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11월 5일 날 또 결정된 다음에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 얘기는 나누죠. 아, 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지켜보시죠. 마치겠습니다.